안녕하세요. 보비컴 22에서 발표된 뉴렌 스페셜 베이스드 다이나믹 엑셀레이션 오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온 엣지에 대해 소개할 박태영 한상빈 조입니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해당 논문에서는 스페셜 베이스드라는 방법을 사용해 엣지 디바이스에서 CNN을 가속, 즉 경량화시킨 새로운 아키텍처인 뉴렌즈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해당 논문이 제안된 배경을 모티베이션에서 간단히 소개한 뒤 백그라운드 파트에서 논문에서 제시한 뉴렌즈에 대한 기술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뒤 아키텍처 디자인과 엑스페리먼트 파트에서 뉴렌즈의 구조 및 성능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뒤 결론과 논문의 몇 가지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종류의 엣지 디바이스의 등장과 성능 향상으로 엣지 디바이스에서 CNN 인퍼런스를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엣지 디바이스에서 CNN을 잘 돌릴 수 있게 일부 정확도를 손해보더라도 CNN을 경량화시키는 일은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CNN 모델의 계산량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존재하나 접근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자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들에서 다루었듯이 아키텍처 자체를 라이트웨이트하게 재설계한다거나 프루닝 또는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네트워크 모디파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의 시각 처리 과정을 참조해서 CNN 워크플로우를 수정하여 모델의 연산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관심 영역, 즉 ROI를 설정하여 해당 부분만 CNN을 돌리는 방법이나 입력 이미지 공간적 특성, 즉 Special Related Convolution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연산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선 이러한 방법들 중 Special Related Convolution이라는 기법을 기반으로 CNN 경량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엣지 디바이스는 모바일, 제슨 보드, 노트북 등 종류가 다양한 만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계산 자원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엣지 디바이스에서 CNN을 돌리기 위해서는 해당 CNN이 각 엣지 디바이스의 성능, 즉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를 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최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논문에서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CNN 인퍼런스가 가능하도록 스페셜 릴레이티드 컨볼루션이라는 방법으로 CNN을 일단 경량화시키고 두 번째로 실행 디바이스의 계산 자원에 따라 자동적으로 네트워크가 최적화되는 이른바 SLO 어댑티브한 새로운 CNN 아키텍처를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제안한 CNN 경량화 아키텍처인 뉴렌스에 사용된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페셜 릴레이티드 컨볼루션은 뉴렌스에서 CNN 경량화에 사용된 기술로 사람의 비전 시스템으로부터 착안된 개념입니다. 사람이 왼쪽 상단의 이미지를 처음 본다고 가정합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보통 중앙에 있는 흰색 기념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즉, 사람의 눈은 왼쪽 이미지처럼 입력받더라 해도 사람의 뇌는 오른쪽 이미지처럼 중앙의 기념비만 강조되고 나머지 영역은 블러 처리된 형태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CNN 네트워크는 입력받은 픽셀들을 모두 평등하게 계산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과에 별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는 덜 계산한다는 스페셜 릴레이티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스페셜 릴레이티드 컨볼루션은 불필요한 픽셀들에 대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줄이면서 전체 CNN의 계산량을 줄이는 기법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기법을 사용해 새로운 CNN 경량화 아키텍처를 제안하였습니다. 사실 스페셜 릴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이용해 CNN 경량화 아키텍처를 제시한 여러 선행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GP넷은 입력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잘라서 계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DR넷은 입력 이미지 레졸루션, 즉 해상도를 옵티마이즈 시켜서 계산량을 줄였고, SAR은 로우 레졸루션 스캐닝이랑
Selected Area에 대한 하이 레졸루션 스캐닝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전체 CNN의 계산량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들은 몇 리미테이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GPNet의 경우는 시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패럴라이즈가 어렵다는 리미테이션이 존재하였고 DR넷의 경우에는 레졸루션을 컨트롤하였기 때문에 디테일드 인포메이션이 로스 될 수 있다는 문제점과 SAR은 실제로 실제로 실생활에서 적용시켜 봤을 때 실질적인 성능 향상이 없다 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반면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ARAC 슈퍼넷, 즉 Assemble Reasonable Convolution 슈퍼넷은 입력 이미지를 분할하고 이 분할된 각 이미지들을 서로 다른 압축률을 가진 서브 네트워크에 입력시킴으로써 계산량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ARAC 슈퍼넷이라는 방법은 우선 병렬화가 쉽다는 장점과 accuracy, latency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최적화를 제공하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이나믹 인퍼런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 인퍼런스란 다양한 서비스 레벨 오브젝트, 즉 다양한 종류의 계산 자원을 가진 컴퓨팅 환경에서 뉴럴넷을 실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이나믹 인퍼런스는 SLO에 따른 최적화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SLO 불가지적으로 방법으로 다른 SLO에서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모델 아키텍처를 핸드크래프티드하게 수정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SLO 어댑티드, 즉 SLO 적응론적인 방법으로 서로 다른 SLO에서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모델을 수정할 필요 없이 모델 자체에서 주어진 시스템의 자원을 바탕으로 알아서 모델이 최적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뉴렌스 아키텍처는 시스템 리소스에 따라 서브 네트워크의 압축 정도가 자동적으로 다르게 선택되는, 즉 SL 어댑티브한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뉴렌스가 다양한 종류의 엣지 디바이스에서 별도의 최적화 과정 없이 간단하게 실행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논문에서 제안한 뉴렌스 아키텍처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뉴렌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 우선 논문에서 진행한 사전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논문에서는 리지넷, 리지넷 50의 처음 세 블록을 네 가지 채널 프루닝 레벨에 따라서 압축시켜 보았습니다. 즉 리지넷 50보다 웨이트 수가 줄은 블록 BIJK들을 모두 학습시켰습니다. 여기서 IJ는 포지션 오브 타일인 이미지, 즉 이미지 위치, K는 인덱스 오브 채널 뎁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입력 이미지를 3x3 타일로 쪼갠 후 각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블록, 그러니까 서로 다른 B를 적용시켜가면서 연산량은 최소로 하면서 예측은 정확하게 하는 B의 조합을 이미지별로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왼쪽 하단입니다. 즉 입력 이미지를 타일화시켜서 각 타일에 다른 네트워크를 적용시킨 것만으로써 같은 결과를 반 이상의 계산량 감소로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일반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챌린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서브넷 디자인과 학습을 효과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자들은 ARAC 슈퍼넷이라는 앙상블을 이용한 아키텍처를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각 이미지에 적합한 압축된 서브넷의 조합을 빠르게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논문에서는 컴프레션 가이드닝 게이트, CGG라는 모듈을 설계하여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과정이 S로 어댑티브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컴프레션 레벨 기어, CLG와 디먹스 모듈을 제작하였습니다. 뉴렌스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렌스를 구성하는 각 모듈의 입출력을 설명하면 다음 글과 같습니다. 우선 ARAC 슈퍼넷은 베이스 CNN을 입력으로 받아서 압축된 서브넷들을 생성 및 학습시키는 모듈입니다. 그 다음으로 CGG는 입력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인프라스할 서브넷 조합을 선택하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CLG와 디먹스는 S로 어댑티브를 위해 제작된 모듈로 제한된 메모리와 레이턴시 조건에서 최적의 결과를 보이는 그 서브넷 조합들을 찾는 모듈입니다. 이때 이러한 최적의 서브넷 조합을 찾기 위해서 그 서브넷 조합이 주어지면 해당 조합의 메모리, 레이턴시, 애큐러시를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프로파일링 모듈이 사용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우선 리즈넷 50이나 모바일넷 같은 기존 CNN 모델들을 경량화해야 되는데 이 과정은 ARAC 슈퍼넷이라는 과정을 통해 사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입력 이미지가 들어오면 경량화된 서브네트워크들에서 적절한 조합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역할을 하는 것은 CGG라는 부분으로 이 역시 사전에 학습됩니다. 즉 ARAC 부분과 CGG 부분 둘 다 오프라인에서 미리 학습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는 사용자들로부터 일단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CGG가 자동으로 서브 네트워크 조합을 계산해내고 CLG와 디먹스에서 주어진 메모리 레이턴시 컨디션에서 한 번 더 서브 네트워크 조합을 최적화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입력 이미지와 시스템 조건에 따른 서브 네트워크가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뉴렌즈에서는 해당 서브 네트워크 조합을 실제로 돌림으로써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각 모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ARAC 슈퍼넷입니다. ARAC 슈퍼넷은 N레이어의 베이스 CNN을 압축시켜 서브 네트워크를 만드는 모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N레이어의 오리지널 모델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처음 P 레이어 부분은 압축시키고 나머지 N-P 레이어 부분은 그 원래 오리지널 넷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번부터 P-1번까지 레이어는 그 채널 뎁스를 압축시켜서 컴프레스 레이어로 만들고 P번째 레이어는 앞에 컴프레스드 레이어와 뒤에 오리지널 레이어의 사이즈를 맞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N-P 레이어는 오리지널 레이어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이때 압축된 레이어, 즉 압축된 서브 네트워크들의 DWH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W와 H는 인풋과 아웃풋 사이즈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계산되는 식이며 여기서 주목할 점은 D, 즉 채널 뎁스에 대한 변화입니다. 여기서 스몰 DL은 서브 네트워크의 채널 뎁스, 라지 DL은 오리지널 네트워크의 채널 뎁스를 의미합니다. 다음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서브 네트워크의 채널 뎁스는 1-CI라는 압축률에 의해서 원래 오리지널 네트워크의 채널 뎁스를 압축시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컨볼레이션 레이어가 압축되면 그 오퍼레이션 횟수는 1-C의 제곱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ARAC 슈퍼넷을 보고 있으면 입력 이미지가 K by K개로 쪼개져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지 전체의 글로벌 비트가 손실될 수 있지 않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입력 이미지가 K by K로 쪼개져서 서로 다른 압축 레이어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후에 다시 컨캣돼서 N-P 개의 레이어를 돌기 때문에 압축 레이어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피처가 다시 복원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압축 레이어 이후 남은 레이어 수가 불충분할 경우 글로벌 피처가 충분히 복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N-P, 즉 남은 레이어 개수에 따른 정확도 변화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ARAC 슈퍼넷은 기존 CNN을 압축시킨 서브넷을 만들었다면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새로 만든 서브넷들을 모두 다시 다 트레이닝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학습시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서브넷의 모든 웨이트를 저장시키기에는 모델이 너무 무거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서브네트들이 공통된 웨이트를 가지고 앙상블 시켜서 전체를 한 번에 학습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우선 첫 번째로 웨이트 저장 용량 감소, 두 번째로 학습 시간 감소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즉, 제일 낮은 압축률을 가지는 C1 레이어는 서로 다른 압축률을 가지는 레이어와 웨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엣지 디바이스는 모든 레이어의 웨이트를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이 가장 낮은 압축률을 가진 C1 레이어의 웨이트만 저장하면 됩니다. 또한 학습 시에는 다음과 같이 서브넷들을 앙상블시켜서 학습시키기 때문에 로스를 그라운드 트루스와 C1 레이어의 로스 그리고 C1 레이어 아웃풋과 CI 레이어의 아웃풋 간 로스를 모두 최적화시킴으로써 한 번에 앙상블로 모든 레이어를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프레션 가이드닝 게이트 이하 CGG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GG는 입력 이미지가 주어지면 입력 이미지를 K by K 등분으로 쪼갠 후 각 조각에 어떤 압축률을 가진 서브 네트워크를 제공할지 결정하는 모듈입니다. 즉 CGG는 인풋을 이미지로 받고 아웃풋을 K by K개의 압축률을 가진 원핫 인코딩 벡터를 출력하는 모듈입니다. 즉 입력이 이미지고 아웃풋이 다음과 같은 벡터 V가 K 곱하기 K가 있는 형태입니다. 즉 CGG를 통해 다음과 그림과 같이 각 타일별 압축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파란색은 덜 압축된 서브넷이 적용됐다는 얘기며 초록색은 압축이 많이 된 서브넷이 해당 타일에 적용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CGG는 이 파란색과 초록색 정도를 그 이미지 보고 판단합니다. 이제 CGG를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CGG 또한 뉴럴 네트워크로 제작되었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력 이미지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라벨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CGG 학습을 위한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모든 서브넷을 압축이 제일 작은 서브넷, 즉 C1 서브넷으로 선택해서 모델을 일단 돌립니다. 그리고 그 모델 아웃풋이랑 앤서의 결과가 다르다면 모든 서브넷의 라벨은 C1이 됩니다. 만약 모든 서브넷의 압축률이 제일 낮을 때 정상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왼쪽 그림과 같이 각 서브넷들 압축률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가며 잘못된 결과가 출력될 때까지 올려봅니다. 만약 각 서브넷의 압축률을 올려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면 해당 서브넷의 라벨은 마지막으로 성공한 압축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압축률이 C1일 때 한 레이어만 압축률을 C2로 올려서 정상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한 단계 더 올려보고 만약 정상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 레이어의 라벨은 C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모든 레이어의 라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정한 이미지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서브넷 라벨을 얻을 수 있고 CGG를 학습하는 것은 오른쪽처럼 CGG 결과와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 간의 첫 번째 로스, 그다음에 그다음에 CGG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슈퍼넷을 돌린 결과와 실제 결과 사이의 로스를 최적화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YX나 YGT 또는 CGX나 CGTX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맥스 라벨을 통과하기 전에 벡터입니다. 이제 컴프레션 레벨 기어 이하 CLG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LG는 주어진 제약 조건, 즉 주어진 메모리 레이턴시 제약 조건의 서브넷 및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모듈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ARAC 파라미터로는 일단 첫 번째로 슈퍼넷 레이어 개수 P, 인풋 타일의 개수 K, 그리고 각 타일의 각 타일의 압축률 CIJ 조합인 오메가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뉴렌즈는 SL을 어댑티브하기 위해서 아래의 조약 조건, 즉 제한된 메모리 그리고 제한된 레이턴시하에 최상의 애큐러시의 결과를 얻는 PK 오메가를 최적화해야 됩니다. 따라서 CG는 고정된 KP에 대해서 오메가 제로를 최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디목스라는 모델을 통해 PK 오메가를 한 번 더 최적화시켜줍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CG를 통해서 초기에 주어진 PK에 대해서 오메가 제로를 구합니다. 그리고 CLG에 대해서 주어진 메모리 레이턴시 제약 조건 하에 만족하는 오메가 3 쌍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디먹스는 최종적으로 앞에서 구한 PK 오메가 조합을 한 번 더 최적화시켜서 최종적으로 P 프라임, K 프라임, 오메가 프라임의 결과를 얻습니다. 이때 디먹스 모델의 경우 각 PK 오메가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로 디먹스를 옵티마이즈 시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뉴렌즈 아키텍처가 실제로 좋은지 그리고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논문에서 제시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엣지 디바이스라는 제슨 TX2 샤오미 폰 노트북을 사용하였지만 CNN 모델은 일단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거는 세 개의 다른 네트워크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 하나의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 KCN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고 CGG 레이어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컨볼레이션 2G 레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컨볼레이션 2G 레이어를 통해 CGG는 앞서 말씀드린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에 대해서 80% 정도의 정확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트레이닝에는 RTX-A 6000을 두 대 사용하였으며 각 오프라인 트레이닝 각 모델의 트레이닝에 걸린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CNN 경량화에 대한 소타 모델과 성능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에 사용된 소타 모델은 DSNet, 레고넷, MSDF넷이 있으며 DSNet과 레고넷은 다이나믹 인퍼런스를 사용하긴 하지만 스페셜 리던던시라는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이에 반면 MSGP넷은 스페셜 리던던시 테크닉은 사용하지만 그 병렬화에 제약이 있습니다. 각 그래프에서 진한 빨간색이 ARC 슈퍼넷의 결과고 나머지는 다른 소타 네트워크입니다. 우선 애큐러시 레이턴시 비교 같은 경우에 진한 빨간색인 ARC 슈퍼넷이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레이턴시 메모리 제약 조건 하에서 애큐러시도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 ARC 슈퍼넷, 즉 진한 빨간색이 우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고 밑에 부분이 오브젝트 디텍션인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다른 모델보다 낮은 높은 제약 조건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ARC 슈퍼넷이 복잡한 작업, 즉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복잡한 작업에서 성능 향상이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도 생각 가능합니다. 또한 프루닝, 퀀타이제이션, 로 랭크 디컴포지션 같은 다른 모델 압축 기법과 ARC 결과를 비교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도 각 그래프에서 진한 빨간색이 ARC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잘 살펴보면 그 진한 빨간색, 즉 ARH가 타 압축 기법보다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그래프는 ARC 자체의 퀀타이제이션이나 로랭크 디컴포지션 같은 압축 기법을 적용시켜 본 결과인데 진한 빨간색, 즉 오리지널 ARH 모델이 퀀타이제이션이나 다른 기법을 적용시킨 ARH 모델보다
성능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처음 ARAC를 만들 때 스페셜 리더너시 테크닉을 적용시킨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검증해주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ARAC를 실상에서 돌려본 결과가 다음처럼 논문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왼쪽은 백그라운드에 로더가 있을 때 ARAC 레이턴시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빨간색이 ARAC 레이턴시고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타 모델의 레이턴시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로드가 있는 상황에서도 ARAC 10번에선 타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ARAC를 믹스 플랫폼에 대해서 적용시킨 결과인데 기존 사용된 딥믹스넷이라는 것보다 엔드-투-엔드 레이턴시가 40% 정도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ARAC 슈퍼넷이라는 스페셜 리던던시를 사용한 새로운 다이나믹 인퍼런스 네트워크를 제시하였고 이는 이미 CNN 아키텍처와 이미 엣지 플랫폼에서도 쉽게 적용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뉴렌지 SL 어댑티브를 위한 오버헤드는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렌즈는 같은 정확도에서 58%의 레이턴시 감소를 보여줬고 그러니까 소타 모델에 대해서 58% 레이턴시 감소를 보여줬고 같은 제약 조건에서 소타 모델에 비해서 68%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뉴렌즈는 다른 소타 모델에 비해 레이턴시 애큐러시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옵티멀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논문에서 몇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요소가 보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논문에서 주장한 글로벌 피처가 컨캐디오 레이어를 통해 복구된다는 내용은 증거가 살짝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추가 실험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오브젝트 딕텍션과 같은 복잡한 작업, LAC 슈퍼넷이 오브젝트 딕텍션과 같은 복잡한 작업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보다 성능 향상 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글로벌 피처에 대한 로스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이를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뉴렌스에서는 인풋 타일의 사이즈를 K by K로 균등하게 나눴다면 그 타일 사이즈 또한 다이나믹하게 적용시킴으로써 좀 더 모델 성능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